경남의 한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남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온라인상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누리꾼들이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남학생 제자, 초등학생 제자인데 네. 30대 여교사가 이렇게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을 저지른 건지 좀 짚어주시죠, 먼저. 네, 피해 학생의 담임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내 체험활동 수업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됐고요. 이제 올해 6월 초경에 시작됐습니다. 이 해당 여교사가 제자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요. 이제 그 남학생이 답이 없자 뭐 만두를 사주겠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밖으로 불러냅니다. 예. 결국은 그 후에 참 이게 입에 담기도 참 불편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만 좀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요. 결국은 교사 소유의 승용차 안 그리고 또 심지어 학교에 있는 교실에서도 결국 성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그 후에 이제 학생의 부모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알아차리고요. 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봤더니 실제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상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사진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 반나체의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이 보니까 더 충격적인 건 보니까 네. 이 교사가 남편하고 자녀가 있는 모범 교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교 생활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동료 교사들의 평도 좋았고요. 또 제자들도 많이 따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굉장히 업무에 대한 성과도 좋고 고과도 좋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하니까 동료 교사들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피해 아동이 지금 13살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13세 미만과 13세 이상을 기점으로 좀 다른 처벌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범죄에 적용되려면은요, 해당되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예. 또는 유형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미 판단을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13세 미만의 자와 여러 가지 그런 간음 행위를 하거나 또는 추행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그런 강제력 행사와 관계없이 처벌을 합니다. 이게 우리 형법에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제 305조입니다.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있는 그런 강간죄, 그리고 또 강제추행죄, 그리고 유사강간죄 등등의 예에 의해서 처벌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설령 강제력 행사가 없다, 즉 성인 사이의 일이라고 한다면 강간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상대방이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강제력 행사와 관계없이 강간의 예에 의해서 처벌 가능한 그런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3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저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 의지와 상관없이 강간에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 그렇습니다. 네. 설령 정말 가정입니다만 양자 사이에 동의하에 그렇죠. 양자 사이에 아무런 그런 이견 없이 동의하에 강제력 없이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13세 미만 자와 행위를 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여교사 입장에서는 강간의 예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13세 미만, 13세 이상으로 구분이 지어지니까 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13세지만 만으로 따지면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법에 네네.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만 나이로 따지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사가 마땅히 좀 보호해야 될 게 이제 학생인 건데 예. 서로 좋아했다는 이유로 이게 성관계를 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또 더 충격적인 게 이제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더 충격을 네. 입겠습니다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몇 차례가 있고요. 또 그렇게 보도되지 않은 사건도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2012년에 강원도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 성별이 정반대여서요. 30세의 남자 교사와 이제 초등학교 여제자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도 이번 사건과 거의 유사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교사와 학생까지도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학생이 당시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예. 이 교사가 역시 이번 사건과 동일한 그런 규정이 적용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었고요. 또 약간 다른 사안도 있는데요. 2010년입니다. 이건 서울이었고요. 중학교 여교사가 이제 같은 반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당사자 사이에 서로 좋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사안과 달리 학생의 연령이 13세 미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으로 이제 의율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과연 강간이냐 또는 강제추행이냐 유사강간이냐 아니면 기타 다른 성범죄냐 여부를 가려야 되는데요. 강제력의 행사 등등의 증거가 없었고 서로 합의하에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이번 이 사건에서의 여교사는 어느 정도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일단 법정형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즉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이제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요, 강간의 예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강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그 양형표에 따르면은요, 기본이 징역 2년 6월에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교사 같은 경우에는 강간만 한 게 아닙니다. 의제 강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제 강제 추행도 있었어요. 추행.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별도의 그런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법정형인데요. 실질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형량을 선고할 때는 기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양형 요소가 고려됩니다. 그래서 행위가 몇 번 있었느냐, 네. 또는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 반성하고 있느냐 등등을 다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이제 계속적 재판이 진행되고 또 9차례로 밝혀졌는데 그게 정말 실제로 구회라고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좀 엄한 처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가니까 성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만두를 사주겠다, 뭐 사랑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좀 말하기 민망하긴 합니다만 이런 네. 메시지,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까도 봤지만 반나치의 사진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낸 부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규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문자 메시지나 사진 등을 보낸 것도 이제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성폭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예. 이 법 13조에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의 행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에 통신 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뭐 영상, 영상도?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면 이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 개별적인 범죄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도가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학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도 금지가 되어 있고요. 이런 행위 했을 경우에는 또 처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 여교사가 했던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법규에 저촉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모든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온라인에서 벌써 이 여교사에 대한 신상털기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공분이 살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것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가 적용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예.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 당연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또 현재 교원이니까 그에 따른 또 징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여교사가 공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 자세하게 이런 신상 같은 것이 공개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또 아무리 이제 분노가 가족들이 또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노가 오르고 굉장히 좀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이런 신상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또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게 보니까 이 사건에 의해서 뭐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도 그렇고 뭐 초등학생도 어린아이 충격이 컸을 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도 뭐 충격이 컸겠지만 일단 피해 학생을 봤을 때 어떤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 이런 게 마련이 잘 돼 있는지 더 궁금한데요. 예. 일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고요. 또 보호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안에 정말 딱 필요한 그런 규정들이 있느냐, 보호 조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를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동이 과연 어떤 상태에서 그런 행위들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또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도 외부에서는 알기 어렵고 또 알지 못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피해자라고 해도 이 누군가 알려진다면 주변에서는 굉장히 이 피해자 본인이 그런 어떤 주변의 시선이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이 학생의 사진이다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상에 유포가 되고 있는데요. 또 어제 또 이런 또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피해 학생과 또 가족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다.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게 경각심을 당연히 언론 입장에서는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 활동을 또 입법부엔 촉구해야 되고, 그리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처벌, 엄정한 수사, 사법기관의 처벌도 촉구해야 됩니다. 게다가 또 교육 당국위에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압박을 하고 좀 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 피해 학생과 또 가족들이 2차, 3차 피해를 받는다면은 그건 또 그 피해는 또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건이 밝혀지고 나면 2차, 3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좀 쉬쉬하고 숨기고 감추고 특히나 또 그렇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오늘 이런 것들이 워낙 부끄러운 수치심 아니겠습니까? 예민하기도 하고요. 학교도 좀 폐쇄적인 집단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보다도 사실 더 많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게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사회의 문화 자체가 성범죄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문화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피해자인데도 어떻게 상황이 흐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내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 당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지적을 받는 것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화 중에 일부였거든요. 점점 이제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나 학교에서 그런 문제 또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이고요. 네. 또 학교라는 그런 그 장소, 또 조직, 집단의 특성이 전학을 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상당 기간 생활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계 질서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요. 네. 이런 점에서 교원 내의 문제를 외부로 결국은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도 이런 문제가 줄어들기 어려운 그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터졌을 때 이제 가장 댓글 중에 가장 댓글이 많았던 것, 그 의견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그런 일인 줄 알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 저도 본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 나이 많으신 분이 아들의 친구와 또 연애를 한 경우도 있었고 이런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13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의제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정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유사한 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을 그렇군요. 두고 있습니다. 예.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연령인데요. 그 사회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연령 기준이 높은 나라도 있고 또 낮은 국가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미국도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연령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만 15세나 18세 사이에서는요. 그 상대방의 그런 연령의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 했을 경우라도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각 국가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규정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외국의 입법 사례를 참고할 필요는 있는데 하지만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고요. 그렇죠. 우리 사회 구성원 내에 그런 좀 공감대가 상황에 형성이 맞게. 된다면 예. 형법 규정의 그런 개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국의 사례를 따라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법 제정을 좀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